오늘은 여러분께 문해력 키우는 방법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출간된 교재 중에 제가 이런 내용으로 하면 문해력이 진짜 향상되겠다 했던 교재가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월 초에 출간된 우공비 1일 문해력입니다. 신사고의 우공비 1일 시리즈 라인 아시죠? 그 시리즈의 하나로 라인업이 됐고요. 이 교재와 함께 오늘 무려 50분께 도서를 증정합니다. 그동안 도전했는데 조금 못 받아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서 빅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이 점점 이제 글 자체를 읽지 않고 전자기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문해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학습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문해력을 반드시 키워야 하죠. 왜냐면 이 문해력 수준 차이로 공부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문해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사실 독서는 문해력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데는 일조를 하지만 독서를 하는 것만으로 문해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공비 1일 문해력 시리즈는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독서 외에 어떤 형식으로 좀 아이에게 문해력을 직접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문해력을 좀 단시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 교재 안에서 문해력을 위해서 60가지 문해를 위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해 기술이란 문장을 잘못 읽거나 띄엄띄엄 읽었을 때 생기는 해석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내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자체는 제가 특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교재의 흐름 그대로가 바로 장점인 교재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전체 60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내용들이 처음에는 끊어읽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이가 한글을 사실 더듬더듬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초등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이가 그럼 문해력 좋은 친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아이에게 책을 읽혀보면 금방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끊어읽기 방법들을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저도 아이가 책을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낭독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끊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나면 아이가 이제 조금 이해가 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교재의 시작점들은 모두 끊어읽기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 읽을 때도 했는데 이 교재로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요. 아이가 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녹음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해바라기의 줄기는 2m까지 높이 자라고 잎은 어긋나게 달려 있으며 꽃은 8에서 9월에 노란색으로 커다랗게 핍니다. 이렇게 끊어읽기만 좀 정확히 읽어줘도 아이가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아이에게 제가 또 이걸 하면서 직접 또 시켜봤거든요. 요거는 지금 현재 4학년 친구가 읽어본 이야기입니다. 특별하다. 어른이 되어 무엇이 하고 싶으냐고 선생님이 물었을 때 나는 장엄한 표정으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보물 사냥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직접 이렇게 본문을 읽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으면 좀 이상하고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으면 좀 자연스럽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가 문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60가지 기술의 두 번째 이제 끊어읽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책에서 보면 아이가 보통 이제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맥의 흐름을 못 잡거나 우리말 다양한 표현들을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해 기술을 적용해서 이 1단계부터 60가지의 기술들을 하고 나면 아이가 이제 접속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정 표현, 출원 방법, 전미어, 조사, 이중, 부정 이렇게 어법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아이들이
뭐뭐 하자마자 뭐 하기 무섭게 뭐 예컨대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하나하나의 그냥 명사 단어보다 이해가 안 돼서 앞뒤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기술로서 정리를 해놓고 아이들이 이 내용들만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책을 읽거나 이렇게 교재 문제를 풀거나 또는 다른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교재 안에서의 흐름이자 큰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앞에 이제 그 문해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문을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가면 관련된 어휘에 대한 이제 독해 문제들이 사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앞에 나왔던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이 뒤에도 같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새로운 지문에도 그 어휘들이 계속 쓰인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오면 또 옆에 나오고 그 해당 어휘가 이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한 번 어휘를 보면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반복적으로 계속 그 어휘를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어휘 수준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부분도 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낱말 카드 있잖아요. 낱말 카드 하면서 해당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장엄마들을 설명해 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뜻을 얘기해 주고 그게 뭔지 엄마가 뭐 객관식 문제를 내볼 수도 있고 해서 요 단어 카드와 함께 앞에 어휘들을 같이 이제 아이에게 인지시키면 생각보다 많은 단어 어휘를 아이가 기억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교재의 그 흐름대로 아이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이가 다른 책을 읽었을 때도 이 방법으로 이제 계속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쯤에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잘 몰랐던 부분들, 어법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어휘에 대한 공부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의 읽기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문해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교재가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기용으로 나온 교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단계를 선택하면 좋을지 팁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총 이제 6권의 단계 선택을 이제 하려고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문해력 교재가 사실 추천 커리큘럼이라 해서 뭐 1학년 친구는 1단계를 하고 2학년 친구는 2단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풀어보고 또 아이랑 같이 풀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4학년 친구다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굉장히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저는 4학년 친구다. 그럼 3학년 요 3단계부터 해서 올라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재학년에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재는 이런 부분들을 아이에게 좀 체계적으로 내가 잘 잡아줘야겠다. 문해력을 좀 단시간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랫 단계부터 올라오면서 해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독해력 교재랑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게 또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1일 독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독해 원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어떤 교재고요. 1일 문해력 교재는 그 60개의 기술들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장의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놓치고 가지 않도록 핵심 포인트들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문에 대한 심의, 깊은 뜻까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고 그거를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재를 이런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또 문제집도 좀 풀긴 풀었어요. 근데 지문을 이제 한 번 정도 읽어서는 내용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책을 읽었는데도 내용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친구에게 연습하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 단순 독해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도 풀긴 풀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요걸 가지고 다른 글을 쓸 때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글을 정리하면 되는지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했다면 그런 친구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문해력에 대한 이슈가 뭐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관련된 책이나 교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보면서 어렸을 때 아이에게 읽기가 너무 안 돼서 뭐 낭독하게 하고 끊어읽기를 했던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교재를 하면서 앞서 보여드린 방식대로 지문들을 직접 녹음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도 많이 남고 그리고 어휘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가 좋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나오는 60가지 기술을 각 단계에 사실 한 10가지 정도의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익혀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선택할 때 우리 아이 단계를 어떤 걸 살지가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끝부분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안에 나오는 지문들을 하루 분량들을 모두 넣어 두었습니다.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이 정도 단계는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50명에게 우공비 1일 문해력 원하시는 단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문해력 수준이 사실 이제 또래의 친구들보다 지금은 좀 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제가 봤을 때 한 이걸로 몇 번 정도 훈련을 하고 나면 그래도 아이의 수준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해력에 대한 판단은 아이가 이제 방학 때 가지고 오는 생활 통지표에 국어, 사회, 도덕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그 아이의 이제 뭐 그런 수준들이 매우 우수하다,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학년보다 아이가 매우 우수하다 했으면 그거보다 하나 윗단계 정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사실 이제 요게 하루에 4쪽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학기용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약하면 내가 주말에 뭐 아이랑 이렇게 해본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그거에 맞춰서 진도를 1년에 지금 한 권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좀 천천히 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완전히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1단계 그 1학년 친구들 정도인데 사실 1학년 1학기 때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2학기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 분량을 한번 볼게요. 안에 이렇게 사실 그 1일 시리즈는 이게 캐릭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재밌게 쉽게 느껴지고 좀 즐겁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그 1학년 친구 바로 이렇게 하면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이때는 같이 하면서 엄마가 잡아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1일차 학습입니다. 네. 2단계는 그 2학년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저도 풀어보긴 했는데 아이의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이제 많이 쌓일 수 있도록 뭐 지문들도 문학, 비문학이 섞여서 좋은 내용들이 많고요. 이렇게 문무대왕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2일차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루 분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3단계 요거 사실 지문만 봤을 때 우리 아이 요 정도 풀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보면 그 아이 연령 정도에 맞춰서 일단은 기본 내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휘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할 때 지문 내용을 자세히 보기 어려면 어휘 있잖아요. 요 아래쪽에 매번 어휘가 나오거든요. 어휘를 요 정도 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몰라도 어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아이랑 이야기하고 지문을 보게 해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4단계 4, 5학년 친구들에게 권장하는 단계고요. 여기 지금 12일차 학습의 내용 이렇게 앞에 문해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술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5단계는 5학년 친구들로 이제 추천 연령을 잡고 있긴 한데 5학년, 6학년 이런 친구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거 이제 그 5학년 올라가는 딸이 풀어본 건데 여기 보면 끊어읽기해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해보게 했고 그리고 앞에 은근 그 끊어읽기 앞뒤 문맥이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뒤에 어휘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됩니다. 시간으로는 한 아이가 이걸 꼼꼼히 어휘까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한 30분? 길게 잡고는 1시간 정도 해서 조금 찬찬히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6단계는 이제 6학년 친구들인데 좀
안에 지문이 확실히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생기고 아이의 배경 지시에 맞춰서 나옵니다. 자, 2일차 부분 네, 이렇게 되어 있고 6단계는 뒷부분을 조금 더 볼까 봐요. 여기 보면 궁예 설화에 대한 거 한국사 이제 이야기들이 5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기술로 해당되는 이런 말들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구매하시면 이런 귀여운 작은 사은품이 나간다고 합니다.